저는 사실 그때 40점짜리 코드를 봅니다. 학교에서. 네, 실제로 그렇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제 팀에서는 2차 코딩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짜리 과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떨어뜨리지 않고 기회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뭐 아시겠지만 대학생 때 제일 잘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40점짜리 분인데 대신에 면접을 좀 빡세게 보겠죠. 이거 보시는 분들 개판으로 짜고 점수 높으면 통과 안 된다라는 거. 그 면접관마다 좀 다르니까 네, 80점을 받으면서 뭐 한 70점 정도 받으면서 코드를 잘 짜면 제일 좋죠. 네. 이거는 영화님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JPA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자들한테 JPA가 이런 거야라고 딱 한번 알려주신 게 이제 2012년 대부온 JPA를 발표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진짜로 JPA란 개념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 책도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 그때 어떻게 JPA를 알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그게 어떻게 이제 이게 진짜 좋구나, 이런 게 애초에 그런 게 있다는 거 발견하는 것조차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대부분 발표까지 이어지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고향에 학원 원장 선생님이 좀 깨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 막 이렇게 웹 애플리케이션 JSP 학습하다가 스프링을 딱 배웠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막 AOP 이런 것도 들으면서. 왜냐면은 저는 막 이 구조를 개선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막 디자인 패턴 뭐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스프링에서 그거를 AOP나 이런 걸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딱 해결하는 걸 보고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개발자들이 그거를 그때 느껴서 되게 개발 생산성을 진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는데, 학원 마지막에 이제 하이버네이트를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국비학원 다니실 때는 2000년대잖아요. 맞아요. 그때 하이버네이트를 공부했다고요? 네, 와. 그때 딱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그 원장님이 진짜 심지어 J2E 코어 패턴까지 가르쳐 줬었어요. 네, 진짜. 아니 그 학원 아직도 해요? 합니다. 네. 경남에 계신 분들은 그 학원 가야 되겠는데? 좀 빡세긴 한데 일단 빡세다 되는 거는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원장님이 덕분에 진짜 저는 되게 좋았죠. 내가 이런 것들 이해한 상태에서 앞으로 뭐 책을 보든 공부를 하든 하니까 흡수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이제 하이버네이트 제가 꼭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를 잠깐 맛보게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이버네이트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좀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개발할 때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이 고민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SQL 쪽은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스프링의 JDBC 템플릿 이런 걸로 많이 해결해줘도 SQL 자체를 없앤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하이버네이트를 딱 배우는데 SQL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개발을 진짜 빨리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SI 일을 하고 하면서 어떤 고민을 계속 했었냐면, 이 하이버네이트를 실무에 이런 SI의 복잡한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속 실험을 했어요. 그런 SQL 복잡한 이런 쿼리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조인 막 들어가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결국 제가 SI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그런 고민들, 이게 이런 바닥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이버네이트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걸 풀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사실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쌓여 있었던 상태였어요. 네. 하이버네이트에 대해서는 처음 좋은 원장님이 시작을 잘 끊어주셨고, 그 이후에 이거를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계속 고민을 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잠깐 네네. 예, 장애 대응해야 돼가지고 네. 잠깐 말씀 나누고 계세요. 고객 문의가 진짜 실전이다. 이거 다음에서 그러면 JPA 좀 도입해 보셨어요? 이제 신규 프로젝트 할 때 이제 JPA를 도입을 했었고요. 이제 당시에 TF로 운영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니까 여기에만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내부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을 설득하면서 사실 뭘 느꼈냐면은, 사실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JPA라는 기술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쵸. 제가 그 열정 넘치는 주니어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뭔가 열정이 넘치는 거죠. 이런 걸 쓰면 왜 좋은데 왜 안 쓸까 막 이런 걸 했는데, 당시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정확하게 잘 이루고 이런 것들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것들 어쨌든 충돌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또 됐는데, 사실 이게 위험한 기술인지 안 위험한 기술인지 레퍼런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영어로 되지 않은 국내 서적도 사실 없고, 당신 뭐 책으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게 똑같은 과정을 계속 거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가 이제 조금 됐죠. 개빈 킹이라고 하이버네이트를 직접 만든 그쵸. 책의 번역사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개빈 킹이 본인이 하이버네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고 어려운 내용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도입되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맞아요. 책을 보면 멘붕이 오거든요. 국내에 제대로 된 JPA 책을 써야 되겠다고 제가 딱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토비의 스프링 쓰신 그 이일민님께서 그렇죠. 이제 저의 그 컨퍼런스 발표를 보시더니만 본인이 스프링 책은 이제 된 것 같다. 근데 JPA 책이 없다 국내에. 그래서 이제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JPA 책도 이제 쓰게 됐죠. 전설의 만남 아닌가요? 요새 세트로 묶여서 팔리던데. 토베이 스프링과 JPA 책 묶여서. 집필 기간이 2년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책이 나오기 위해서 2년 정도 걸렸는데 사실 이제 와이프분 임신도 하시고 통근거리도 사실 그 당시에 이제 SKP 다니실 텐데 막 엄청 멀고 그래가지고 1시간 넘게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넘는데 시간 내기 진짜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이거 책을 쓰셨어요? 일단 2년 넘게 너무 일단 힘들었고요. 진짜 어떤 마음이냐면 다음 날이 수능 치는 학생이 마음이에요.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놀기도 애매하고 놀라냐. 그렇죠. 책 쓰려니 책을 안 써지고 막 그런 상태가 진짜 오래됐고 이제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한 8개월 정도 딱 책을 썼는데 다시 써야 되겠는 거예요. 8개월 썼는데 이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당시 애가 너무 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었고 그래서 책 쓰는 동안에 이제 애 첫째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가 이제 배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애 재우고 나서 저녁에 짬내서 이제 애 재우고 나면 거의 한 11시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11시에서 한 12시, 1시 이렇게 쓰고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할 때 통구 시간이 당시 한 1시간 반?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당시 구로 쪽에서 판교였는데요.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네, 맞아요. 그때 또 셔틀버스가 운행이 돼서 셔틀을 앉아서 갈 수 있어가지고 그때 셔틀버스 안에서 진짜 책을 많이 썼어요. 점심때 이제 김밥 먹으면서 쓰고 요렇게 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2년 동안 그때는. 이제 좀 그런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영화님,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님 책 나오고 나서 JPA랑 퀄리 DSL이 진짜 이제는 다들 좀 도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 당시는 아니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이제 다들 신규 프로젝트는 JPA 써야지라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는데 요게 또 책 나왔을 그 당시에는 왜 또 안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붐이 좀 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 구글 트렌드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책이 나오기 전 그거를 비교해 보면 나오기 전에는 JPA랑 마이바티스를 비교해 보면은 JPA가 한 5% 국내에서 마이바티스가 한 95% 이런 정도고 근데 반대죠. 해외는 뭐 JPA가 한 90% 마이바티스 거의 없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 그래프가 언제부터 이제 쭉 올라가거든요. 이제 사실 책이 나온 시점부터 그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요. JPA에 대한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한 JPA에 대한 그래프가 이제 46%까지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5% 정도였는데 이게 5년 동안 한 이제 5%에서 46%까지 이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네, 사실 책이 나왔다고 한 번에 도입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올라왔고 사실 책이 나올 때 그 커뮤니티에서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리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토비님, 뭐 범준님, 영호님, 그리고 뭐 성철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감수를 해줬어요. 이분들이 진짜 책을 드렸는데 진짜 진정성 있게 다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커뮤니티에서 책 딱 나올 때 스프링 데이터 접근 기술 해가지고 아예 세미나 자리를 저한테 한 3시간 정도 아예 크게 배정해 주셔가지고 아예 JPA 자체를 이제 스프링 커뮤니티에서 크게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용건님이 그거를 주도해서 되게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용건님한테 지금까지 진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해주셨고 또 쿠팡에서도 책이 나올 때 JPA를 그때는 쿠팡에서 전사의 표준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거의 다 샀다 그러더라고요. 쿠팡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그 나오자마자 이제 국내 IT 그 2위까지 올라가고 지금 스테디셀러까지 됐는데 그때 이제 쿠팡에 이제 전사의 백엔드 이거 JPA 책 다 사야 됩니다 했던 게 이제 나중에 그 저희 기술 이사로 계신 송건남님께서 본인이 다 사라고 했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배민 오셨을 때 밥 한번 대접해드리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개발자들 당시 입장에서는
다음이 순수 IT 회사, 순수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고 SKP는 뭔가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넘어간다는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 당시에 SKP를 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당시에 SKP가 사실 좀 핫했어요, 업계에서. 맞아요. 실제로 핫했고 잘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갔었거든요.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그거는 영향도 있었죠. 그 이제 같이 스프링 커뮤니티 있는 용건님이랑 성철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영향도 좀 개인적으로는 컸어요. 그분들이랑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재밌게 일을 해볼 수 있겠다.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컸어요. 그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또 그런 게 사실 그런 SKP에서 배민 가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SKP가 가지고 있는 SK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복지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영아님 팀에 계신 분들이 슬슬 이제 좀 떠나실 때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기술적인 토론이 가능한 동료분들을 두고 완전 이제 사실 기술적 체감 난이도가 좀 사실 낮은 스타트업인 배민으로 간다는 결정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이게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긴 했는데 고민을 안 한다면 난 팀 때문에 하기 싫었고요. 팀이 너무 좋았고 근데 이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사실 팀에서 하는 프로덕트가 그렇게 당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외부의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나의 코드가 세상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너무 적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당시에 이제 JPA 책이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당시에 진짜 여러 회사에서 기술 강연이 초빙이 왔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참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뭐 네이버부터 해서 뭐 이런 SK텔레콤 뭐 11번가 뭐 등등 쭉 많이 다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엔지니어로서 더 많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진짜 많이 성장하신 분들은 뭔가 뭐 네이버, 쿠팡 이런 데 초창기 시절에 진짜 그러니까 초창기라기보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폭발하는 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장애 다 맞아보고 그 트래픽 갑자기 막 느는 거 다 맞아보고 그쵸.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달리는 마체 바퀴를 새로운 시스템을 갈아 끼면서 소위 이제 진흙밭에 구르는 거죠. 그쵸. 그런 걸 했던 엔지니어들이 진짜 단단한 시니어 엔지니어들이겠구나라는 걸 주변에서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좋은 엔지니어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약간 입만 터는 엔지니어 그쵸.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 내공 있고 좋은 분인 것 같다라는 게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 진흙밭에 한번 굴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회사 많지 않거든요. 그쵸. 이미 당시에 뭐 쿠팡도 너무 컸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몇 가지를 고민 중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그 저희 조직의 이제 대표님 지금 범준님이 당시에 이제 SK 플래닛 계시다가 배민으로 CTO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죠. 우리들한테는. 근데 이분이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회사가 PHP 기술을 쓰는데 본인은 구성원들한테 이제 자바로 넘어간다고 얘기 안 하고 절대 본인은 구성원들한테 스스로 너희들이 기술을 결정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강사 초빙하는 거는 스프링 강사 초빙하고 뭐 JPA 강사 초빙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이게 구성원이 스스로 선택하라고 해놓고 이제 뭔가 스프링 JPA 기술 스택 갈 거라고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막 판이 다 짜져 있었죠. 그쵸. 예. 예, 그래서 회사에서 강연을 했는데 배민에서 강연을 딱 하는데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웃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내가 뭔가 아재 개그를 터뜨려도 진짜 다 빵빵 터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들일 그 눈빛이 다 진짜 반짝반짝한 거예요.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 강연을 한 회사 중에 분위기가 정말 최고였어요. 이분들이 진짜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솔직히 그때 내가 여기 가면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민 그래서 실제로 합류하고 나서는 좀 어떠셨어요? 뭐 기술적으로나 뭐 사람적으로나? 진짜 솔직히 저는 뭐 별게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 앱 그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 순진한 개발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제가 당시에 범준이부터 이거 그냥 새로 만들면 되지 않냐고 그냥 자바로 막 처음부터 그냥 새로 뜯어서 만듭시다 입사하고 보니까 테이블이 수백 개고 스토어 브러쉬가 1000몇백 개고 막 이게 뭐 규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이 서비스는 너무 큰 거예요. 비즈니스 조직부터 해서 뭐 사장님들 뭐 이런 시스템 등등 이거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입사할 때
그래도 뭐 제가 나름 하고 싶은 걸 하면 좋으니까 CTO님한테 이제 제가 돈 쪽에 좀 스트레스가 있다. 제가 좀 누락을 많이 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거면 좀 안 하고 싶다. 딱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딱 입사하고 났는데 처음 자리가 결제팀 쪽에 좀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결제팀 쪽에 앉아있었는데 그때 그 결제팀 팀장님이 관련생활 지금 대표님인데 혜민님. 네, 그래서 그때 혜민님 되게 잘해주시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다음 날인가? 저는 이제 잠깐 도와주기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거기서 처음으로 작업 프로젝트 막 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하면서 막 잡아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막 모니터링 이렇게 하고 배포 이렇게 하고 막 잡아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범준님이 자꾸 CTO님이 잠깐 부르시더니 지금 이제 결제 쪽이 처음 자바로 하니까 영원님 거기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시간 왜곡장이라고. 거기 들어갔다 오면 본인이 하기 싫은 것도 본인 스스로 하게 된대. 근데 제가 그 시간 왜곡장을 딱 만드시더니 거기 가가지고 회의가 끝나고 났는데 그럼 제가 결제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결제팀 하게 됐죠. 이제 다시 복귀하시려나 보네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와, 귀신같이 JP의 연관관계를 제가 좀 이상하게 맺어놔가지고 생긴 문제였습니다. 실시간 Q&A 할 뻔했네. 연관관계를 끊었어야 되는데 기술적 리더로서 어떤 기술 부채를 털어주는 실무 시니어로 합류를 했는데 갑자기 팀장을 하시게 된 거죠. 어떠셨어요? 그때 갑자기 팀장 하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별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어차피 기술적으로 리딩하는 팀이었고 거기 있는 팀의 팀장이 된 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개발만 잘하면 될 줄 알았죠. 그냥 그래서 부담이 없었죠. 그쵸. 네.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그때 한 8명 정도 결제 정산 팀이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왜냐면 뭐 여기 있는 동욱님, 주연님 뭐 그리고 지금 있는 뭐 저희 킹포대님 까지 있었고 진짜 다들 너무 잘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못할 게 없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술적으로 되게 많이 고도하고 도전적으로 우리가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두 분이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때 팀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딱 했는데 세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 팀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딱 하는데 맞아.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팀이 이제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친구들이랑 진짜 신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면서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는 팀원들이 많이 반항을 하면 그 팀이 되게 잘 돌아가는 팀이에요. 근데 얼마나 반항들을 많이 하는지 제가 영환님이 팀장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팀에 리드 엔지니어가 없어진 거를 뜻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영환님을 빼고는 다 뭐 연차 3년차 4년차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였었으니까 주니어였던 저희는 되게 조금 놀랬던 그런 거 있는데 그 영환님 입장에서는 그 좋은 팀장님이 되려면 사실 위임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때 당시 팀이 다 3, 4년차밖에 안 되던 시기였는데 위임에는 사실 단계가 있어요. 저도 이건 나중에 배운 건데 위임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분이 있고 100% 위임을 해야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니면 점진적으로 사실은 푸는 거죠. 팀장이 되면 또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공부해. 처음 팀장 되자마자 막 이제 책 보고 팀장 관련된 책도 보고 했는데 이제 보통 하는 얘기들 위임에는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세게 하고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거 이게 이제 좋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 저는 일단 위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근데 이미 제가 팀장이 됐을 당시에는 뭐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미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팀장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맡겨도 될지에 대해서 사실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쉽게 랜딩했던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이라고 할 때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가이드의 폭이 좁냐 넓냐의 사실 차이고 아니면 맨날 이 가이드를 바꾸냐 아니면 맨날 이제 이 가이드가 마이크로하게 좁냐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걸 돌아봤어요. 이 위임이라는 게 저는 동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에 속한 사람의 어떤 성장과도 연관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돌이켜서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많이 성장했지? 엔지니어로서 라고 봤을 때 저는 제가 역할이랑 책임 두 가지를 다 가질 때 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내 것처럼 이게 잘못된 내가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을 두 가지가 다 부여될 때, 그러니까 책임이랑 역할, 두 가지가 다 부여될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하게 되고 훨씬 더 잘하면서 성장하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사실 너무 이 가이드가 좁아버리면 이게 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팀장님이 시킨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일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결정해서 위임할 때 그때를 항상 생각해요. 내가 언제 많이 성장했지? 보면 대부분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면 일이 재미가 없고 나가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짜 반대로 뭐 방임까지는 아니겠지만 목표를 그냥 주고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언제까지 해보세요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훨씬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훨씬 더 좋은 방향을 스스로 찾게 되고 그때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팀의 운영도 비슷한데 진짜 많이 넓게 위임을 하는 편이에요. 성장 속도를 못 쫓아오는 주니어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영화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네.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팀장이 되고 진짜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팀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처음부터 그냥 잘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이것도 만들어지고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거. 저도 실제 그런 적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주니어인데 계속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담을 하는 거죠. 그분이랑 자네 이렇게 계속 하면 밑에 친구들 계속 올라오는데 못 버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안 좋은 피드백. 왜냐하면 강압적인 피드백이거든요. 그 네. 친구를 이제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결국 그런 건데 그게 가장 안 좋은 코칭이에요. 그게 결국 그 친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더 사실 안 좋아지는 악순환 사이클에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준은 그거예요. 진짜 역량이 부족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애매한 분들이 있잖아요.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안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하게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꼭 리더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에 대해서 먼저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았던 사례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팀에서 페어 프로그램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페어를 하면서 제가 이 친구가 역량이 될 것 같은데 잘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팀에서 본격적으로 페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어 프로그램이. 이 친구가 페어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친구는 그런 거예요. 제가 뽑았을 당시에는 이 친구 개발을 괜찮게 하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잘 성장을 못하겠는데 이 친구는 좀 소심한 거예요. 근데 페어를 하는데 페어를 한번 하면 한 달 동안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쪽은. 근데 그 파트에 이제 잘하는 친구랑 같이 페어를 하는데 적극적인 친구랑 페어를 하면서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침에 지라 티켓 보고 나 이거 할 거예요 하는데 이 친구는 소심해서 항상 남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하는 잘하는 친구가 이제 이걸 딱 가져가니까 자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친구도 그게 하고 싶은데 이제 좀 그런 마음 성향 자체가 소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그 잘하는 친구랑 페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의 태도도 많이 보고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어 자체에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도전적인 과제를 하면서 이제 또 성장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한 몇 달 사이에 되게 크게 성장했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까지 본 그런 되게 좋은 사례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사실 더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조직으로서 그 문제가 그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그걸 잘 해결이 된 거죠. 그럼 제가 이제 해야 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런 걸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데랑 솔직히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너 이거 공부 너라고 하진 않죠. 자, 너라고 하진 않아.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3개월 정도 본인이 공부할 계획을 세워오면 좋겠다 라고 먼저 던져요.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대부분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그럼 그걸 본인이 정리를 해오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같이 그걸 보고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3개월 동안 공부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방향을 꼭 안 맞게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바 커널 튜닝 뭐 이런 거 JVM 그런 거 막 자기는 JVM을 파야 되겠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지금 쿼리 인덱스 잡는 것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뭐 SQL 조인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 친구한테 지금 우리는 이걸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하고 대신 이런 걸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잡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참 어려운데 뭔가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되게 에너지를 고민하고 써야 되는 건데 저도 사실 잘 안 돼요. 쉽지 않은데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고민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겠다. 저도 쉽지 않고 항상
잘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쉽지 않아요. 아유, 네.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손대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예, 거의 예. 합격 대방출이네요. 일단은 이력서를 봤을 때 엔지니어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력서 뽑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면접 다 볼 때? 전체적으로 다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궁금합니다. 사실 주니어를 뽑을 때는 진짜 솔직히 포텐셜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좋은 환경에 가면은 잘 자랄 수 있는 뭐 비유를 굳이 하자면 뭐 씨앗이 있는데 흙밭에 좋은 밭에 뿌려주면 잘 자라고 뭐 콘크리트에 뿌려주면 어떻게 낙자같이 자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제일 보는 거는 그 뭐냐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딱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되게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고 노력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은 진짜 그런 게 코드에서도 보이거든요. 코딩 테스트 저희 막 이런 코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화려한 경력 스펙도 되게 중요한데 뭔가 좀 그런 거보다는 뭘 많이 보냐면 이 친구가 좀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진짜 여기서 어떻게든 뿌리 내리려고 했다. 어떻게든 이 친구가 그 안에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뭘 하나 개발해도 진짜 이걸 왜 개발해야 되는지를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개발하고 보니까 또 거기에 노력까지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웬만한 면접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런 상황 환경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환경만 좋아지면 이제 훨씬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물론 좋은 회사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오면 그분들은 훨씬 더 이력서가 더 쉽게 통과되겠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많이 또 개발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진흙밭에 진주를 진짜 하고 싶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내가 진짜 그 상황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흔적들을 보여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면접 때 보통 어떤 질문 하세요? 만약에 서류 통과고 다 했을 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일단은